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에 적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조생물이 급증하고 있어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누가 왜 문서를 위조했는지, 윗선의 지시나 무기는 없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과 전선 등을 노려오던 고철 절도범들이 이제는 도심 화장실에 변기나 세면기 쇳덩이까지 뜯어가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적조띠가 조류를 타고 남해안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조가 밀려온 남해안, 검붉은 적조띠가 펼쳐져 있습니다. 적조띠는 양식장 1km 인근까지 접근했습니다. 지난 18일 남해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는 닷새 만에 적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적조경보가 발령된 해역은 고흥나로도에서 경남 거제 동측 앞바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리디듐은 기준치의 8배나 되는 밀리리터당 최대 8,500개체를 기록했습니다. 고수온의 현상으로 적조생물이 급증한 겁니다. 장맛비가 적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변수입니다. 장마 기간 중에 집중 강우가 내리게 되면 특히 15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연안의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해성 적조생물이 성장이 억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조경보의 어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먹이 공급을 줄이며 적조띠를 막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산당국도 3만 8천 톤의 황토를 확보하고 적조 방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적조로 전남에서만 어패류 300만 마리가 폐사하고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고밀도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남해안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 공약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축소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발해왔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 정치적 음모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추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하필 왜 잔칫날 재를 뿌렸나? 의도적인 망신주기다.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공문서 위조 사실이 언론에 나온 걸 두고 제기한 음모론입니다. 저는 어느 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PT를 앞둔 직전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행태를 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언론에 공표한 게 아니라 취재에 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분명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5.18 기념식 때 대통령을 불편하게 한 게 화근이 됐다거나 문화전당 법인화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문체부의 보복을 불렀다는 설들도 광주시청 안팎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에 제동을 걸려던 정부가 광주를 희생양 삼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조 사건이 터지자 문체부는 법률을 개정해서 과열된 유치 경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치할 때 각종 했던 약속을 결국 대회 유치 이후에는 모두 정부 재정 부담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음모론이나 추측들은 지역 감정과 맞물려서 일부 시민들에게도 먹혀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서 위조는 명백한 실체가 있는 반면에 음모론은 누구도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성격상 밝혀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 사건을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왜 문서를 위조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 컨설팅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대한 광주시의 일관된 해명은 6급 실무직원이 TSE라는 국제 컨설팅 회사의 권고에 따라 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사문 형태로 풀어서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해와서 그 권고를 그대로 수행해서 TSE는 국제수영연맹에 있는 스위스 로잔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수영연맹을 고객으로 둘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수영대 유치위원회는 TSE를 자문회사로 선정했고 TSE의 자문을 국제수영연맹이 내린 사실상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려준 것들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움직였죠. 정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피나 유원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그 공고안을 많이 따른 것이겠죠. 유치위원회는 이 회사의 자문료로 18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2억 1천여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6급 실무직원이 혼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국제기구에 보냈다는 광주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따라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직원은 스페인에서 귀국하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초 국제수영연맹 실사단과의 접견이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엄정 처리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신이 실사단에게 수영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강훈태 광주시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선 5기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사건과 한미합작 겜코 사업 등으로 연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공감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건데 광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만약 광주 시민 모두가 같은 책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과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엮은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광주 시민 6,400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함께 읽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젝트는 1998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 시작된 독서 문화 운동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간다는 취지로 전남대학교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독서 토론 운동이 건강한 담론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00개가 넘는 독서 클럽을 중심으로 독서 릴레이가 이어지고 다양한 독서 토론회와 함께 연말에는 우수 독서 클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회원과 같이 돌려가면서 읽고 순차적으로 읽고 나서 토론회를 거치고 또 독후감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의견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광주가 읽고 톡하다가 광주의 새로운 풍속과 생활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민주당 주승영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수도권 과민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의 송정리역이 광주 성정역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주민들의 도시철도 송정리역 명 변경 요청에 대해 설문조사와 지명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 송정리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된 이후 도시철도 역명도 함께 바꿔달라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농산물 수확철에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한 해 결실인 농산물을 도난당하는 겁니다.
최근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된 적외선 경보기가 농민들의 이 같은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에 사는 이원명 씨는 수확한 밤호박을 한꺼번에 도둑 맞았습니다. 때문에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다 보관할지 막막했는데 최근 경찰과 농협이 적외선 경보기를 설치해주면서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접근하자 강력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적외선 경보기는 외부인이 침입할 경우 농가와 이웃에 위급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경보기 설치하기에는 도둑을 맞을까 봐 잠을 설치고 했었는데 경보기 설치한 뒤로는 지금 잠을 편히 잤습니다. 양파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도 적외선 경보기가 설치됐습니다. 전남 지역 비닐하우스와 창고에 설치된 적외선 경보기는 4,700여 개. 범죄 우려 장소에 대한 정밀 방범 진단을 한 후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해당 장소에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적외선 경보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주민이 요청한 시간대에 경찰관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예약 순찰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금속노조가 한국 3M 대표이사와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3M은 부당 노동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김세곤 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노사 분쟁을 심판하면서 3M 노조가 신청한 28건 중 26건을 기각해 사측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 3M이 김 전 위원장에게 포스트잇 5박스를 보낸 것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국회에서 공개돼 금품 수수 의혹이 일었습니다. 6.25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한평 양민 학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평 양민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64살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또 다른 유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가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낮 11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 안방에서 21살 김모 여인이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업이 없고 가족과의 교류가 없었던 점, 월세가 몇 달 동안 밀린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산을 학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가 무상 잉여를 요구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의 최대 변수는 서울대 학술림입니다. 학술림은 지정 대상 면적 104.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77%인 8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대는 교육부 소유인 이 학술림을 기획재정부에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위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한다고 규정한 법이나 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연구 목적이 꼭 필요하므로 백운산 일대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법이나 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자산인 백운산이 결코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다양성 등 자연 생태 자원의 보고로 확인된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백운산을 한 60여 년을 관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백운산에 대해서 투자한 게 없습니다. 2회에 걸쳐서 많은 훼손을 시켰을 뿐이고요. 백운산은 간양 시민의 정신이고 간양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백운산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더욱 좋은 그 산림 자원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련 절차 추진보다는 학술림 무상 양해에 대한 기획재정부, 교육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역계 설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정 과정에 그런 진행 과정에 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되고 가야 될 사항이어서 좀 그런 이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한 그 시기라는 거죠. 광주 무등산은 국내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 브랜드를 한층 높이고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남도의 명산을 보존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그 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시아문화기획 전문 인력 양성 위탁 운영 사업을 맡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다음 달 국내외 문화기획자 30명을 선발해 9월부터 14주 일정으로 아시아 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당 개관 실무 능력 증진을 위한 공통 강좌와 아시아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문화지식 코디네이터 양성, 문화와 일상 공간을 융합하는 공간 문화 디자이너 양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예술소통 기획가 양성 등입니다. 전남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남대병원 등 4곳을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외상 전용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자본금과 운영비 87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말까지 외상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화순 대리교차로 부근과 채석강 인근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너리째 터널과 화순 대리교차로를 거쳐 국도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은 광주대에서 앵남 능주 방문으로 우회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화재나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을 새 돈으로 바꿔준 실적은 506건에 6,1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건수로는 53.3%, 금액으로는 36.1%가 증가했습니다. 교환된 이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화재와 탈색, 잘린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 기아 타이거즈 홈 관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전반기 홈 35경기 입장객이 3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경기수 입장객보다 13,0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당 평균 관중은 9,635명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광중 60만 명 돌파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안 연꽃축제가 오늘 회산 백년지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 처음 불교 조계정 호남 육교구 본사와 함께 개최되는 연꽃축제는 오늘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수련단지에서 관찰데크까지 2,000m의 연등길과 시원한 물놀이장이 선보입니다. 전라남도의 광역 브랜드인 녹색 한우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남 서남부 7개 축협이 참여해 출범한 녹색 한우는 첫 해 판매가 470여 마리에서 지난해 4,800여 마리, 올해는 예상 판매 마리수가 6천여 마리로 해마다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 한우는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체계를 갖췄으며 최근엔 쇠고기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